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의 핵심,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 전담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연구 전담 요원은 신청할 연구 분야와 기업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과 최소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구 전담 요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입니다. 즉, 신고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인적, 물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 분야, 인적 요건, 그리고 물적 요건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분야는 크게 과학기술,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계,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분야를 의미하고, 서비스 분야는 출판, 광고, 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업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신청 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서비스 분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분야는 기업의 주 업종과 연구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광고 분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주 업종이 광고이어야 하며 주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클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분야로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회사의 주 업종과 매출 비중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인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요건이란 기업 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 수를 충족하는지, 신청 분야에 적합한 연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기업 유형에 따라서 최소로 필요한 연구 전담 요원 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표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업 유형에 맞는 최소 전담 요원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기업 유형이 중기업이라면 5명 이상의 전담 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 연구소가 아닌 전담 부서를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기업 유형과 무관하게 1명 이상의 연구 전담 요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에 한해서 대표이사 포함 2명 이상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 3년 초과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기업 유형에 따른 최소 연구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연구 전담 요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 직원을 제외하고 영업, 관리 등 회사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원은 반드시 자연계 또는 이공계를 전공해야 하고, 서비스 분야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연구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기업 유형에 따라서 자격이 상이한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반드시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하지만 연구원 확보가 어려운 중기업 이하의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전문 학사 또는 마이스터,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까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면 보조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연구 전담 요원, 보조원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이나 파견 직원은 연구소 직원으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나 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소 내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면 제외해주세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조원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학위를 수여받고 학위 번호가 발급된 후에 전담 요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연구 전담 요원이나 보조원은 반드시 연구 업무만 전담해 수행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준수사항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 요건이란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독립된 연구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독립공간과 분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독립공간이란 사면이 고정된 벽체로 둘러싸여 있고 전용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독립공간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구역은 칸막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분리구역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해 신고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누구나 연구소로 신고된 공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아크릴, 나무 등 반영구 재질로 제작된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는 신고하신 공간 내에 설치하시고 반드시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독립공간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분리구역의 경우에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립공간이어도 연구원 수 대비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공간의 경우는 적정성을 판단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 건물, 주거 전용 건물 등에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나누어 2개의 공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소재지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요원이나 보조원이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 같은 건물 내에 연구 기자재를 설치할 공간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공간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반드시 신고한 공간 내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므로 신고 공간 내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근무하셔야 합니다. 신고 공간이 타 부서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죠. 영업팀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소를 거쳐가야 하는 구조죠. 이렇게 구성한다면 연구소는 영업팀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리므로 해당 구조는 독립공간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연구공간은 가급적 사무실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분리구역으로 만드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동선을 잘 고려해서 신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 편람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충분한 연구원과 전용 연구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R&D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